안녕하세요. 사연의 참견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정의 충격적 진실,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단 하루, 작은 혈액형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었는데요. 17년 동안 키운 아들이 내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 과연 이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난 일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보신 후 감상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손끝이 떨렸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니 둘의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그런 사이였던 것처럼. 나는 그날 회사 급한 일로 먼저 자리를 떴던 것이 기억났다. 2009년 12월, 결혼을 2달 앞둔 시점이었다. 그리고 준호가 태어난 건 2010년 9월.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다. 여보, 뭐 보고 있어?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동창회 사진이야.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 그때 정말 오래됐네. 왜 갑자기? 그냥 정리하다가 나왔어. 아내는 부자연스럽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날 동창회 이후 사흘 동안 몸살 감기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왜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됐었지? 언제? 동창회 끝나고 몸살 난다고 했잖아. 아내의 등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아, 그때 정말 많이 아팠거든. 어디서 쉬고 있었어? 동생 집에서. 아, 거짓말이었다. 처제에게 확인해 본 적이 있었다. 그날 아내는 동생 집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성민이도 그날 이상했어. 갑자기 출장 간다고 하더니. 그랬나? 응, 기억 안 나? 너도 아팠고 성민이도 갑자기 사라지고. 침묵이 길게 흘렀다. 수돗물 소리만 들렸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나는 준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17살 아들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정말 내 아들일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혈육이든 아니든 이 아이는 이미 내 삶의 전부였다. 다음 날 나는 성민이에게 전화했다. 성민아, 시간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하자. 카페에서 성민이를 만났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얼굴이 어색해 보였다. 2009년 동창회 기억나? 성민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날 뭐 했어? 뭘 했다니. 그냥 술 마시고 집에 갔지. 정말? 응. 왜? 나는 사진을 꺼냈다. 성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그날 술에 많이 취했었지?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그날 실수했어. 무슨 실수? 내 아내와 한순간의 실수였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어디서? 모텔에서. 정말 술에 취해서. 한 번만.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 너무 후회했거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17년간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럼 준호는? 설마. 성민이의 눈이 커졌다. DNA 검사 받아봤어. 준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성민이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그럼 내 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1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나도 처음 겪는 일이야. 준호는 알고 있어? 아직 모르고 있어. 그럼 계속 모르게 할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당연히 그럴 거야. 하지만 비밀은 이미 터져나왔다. 17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준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다. 진실을 마주한 이상,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빠, 콩쿠르에 예진이도 나온대요. 준호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다. 나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예진이? 네. 성민 삼촌 딸이요. 피아노를 정말 잘 친다더라고요. 성민이의 딸, 내 심장이 빨라졌다. DNA 검사 결과를 안 이후로 성민이 가족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는데 언제부터 피아노를 배웠대? 저랑 비슷한 시기부터요. 오늘 만나면 인사드리라고 해도 될까요? 아내가 나를 바라봤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당연히 인사해야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복잡했다. 콩쿠르 당일 차를 몰고 가면서 손이 떨렸다. 핸들을 잡은 손에 식은땀이 났다.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준호가 뒷자리에서 말했다. 긴장돼서 그래. 우리 아들 콩쿠르니까. 저보다 아빠가 더 떨리시는 것 같네요. 정말 떨렸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대회장에 도착하자 성민이 가족이 보였다. 성민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둘 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달려가서 인사했다. 준호야, 오늘 잘하자. 성민이의 딸 예진이가 나타났다. 순간 숨이 막혔다. 정말 준호와 닮아 있었다. 어떻게 이제껏 모를 수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 예진아. 오늘 화이팅.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실해졌다. 눈매, 미소 짓는 모습,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여보, 괜찮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성민이 가족은 우리 바로 앞자리에 앉았다. 너무 가까웠다. 순서가 언제야? 내가 물었다. 준호가 5번째, 예진이가 6번째예요. 연달아 나온다는 뜻이었다. 관객들이 둘을 비교해서 볼 가능성이 높았다. 드디어 준호의 차례가 왔다. 무대에 오른 아들과 옆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예진이가 나란히 앉았다.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둘이 남매 아니야? 얼굴이 어쩜 저렇게 닮았어? 정말 닮았네. 같은 학교. 아이들인가? 아니야. 성이 다른데?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닮았어. 숨이 막혀왔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견딜 수 없어서 무대를 뛰쳐나왔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서 있을 때 성민이가 뒤따라 나왔다. 괜찮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방금 전 관객석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너도 들었지?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나는 그를 노려봤다. 정말 남매일지도 모르는데? 성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확실하지도 않잖아. 확실하지 않다고? DNA 검사까지 했는데? 그건 아직 예진이 검사는 안 해봤잖아. 우리는 조용히 말했지만 긴장감이 흘렀다. 홀에서는 준호의 피아노 연주가 들려왔다. 들어가자. 준호 연주 놓치면 안 돼. 나는 성민이를 따라 다시 홀로 들어갔다. 무대 위에서 준호가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하고 있었다. 옆에는 예진이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두 아이를 나란히 보니 정말 닮아 있었다. 눈매, 코, 입 모양까지. 어떻게 이제껏 이걸 몰랐을까? 아빠, 어디 갔었어요? 아내가 속삭였다. 화장실. 준호의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도 박수를 쳤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무대에서 인사하는 준호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다음은 예진이네. 성민이가 옆에서 말했다. 예진이가 무대로 올라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역시 실력이 뛰어났다. 예진이도 잘하네. 아내가 말했다. 그 순간 또 다른 관객이 수군거렸다. 아까 그 남자아이랑 정말 닮았네. 혹시 남매인가? 그러게. 연주하는 모습도 비슷해.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아내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아내가 중얼거렸다. 연주가 끝나고 시상식이 시작됐다. 준호는 2등, 예진이는 1등을 받았다. 축하해. 성민이가 준호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삼촌. 삼촌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정말 삼촌일까? 아니면.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음식점으로 향했다. 두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였지만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준호야, 오늘 연주 정말 좋았어. 성민이의 아내가 말했다. 감사해요, 이모. 예진이랑 준호는 정말 닮았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매 같다고 하더라.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성민이와 나는 눈을 마주치며 당황했다. 그냥 또래 아이들은 다 비슷해 보이죠. 아내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정말 특이하게 닮았어요. 특히 웃을 때 표정이. 아이들은 순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모두 불편해했다. 예진아, 준호 오빠랑 친하지? 아내가 물었다. 네. 오빠는 피아노도 잘 치고 착해요. 그런데 정말 저랑 많이 닮았어요. 준호야, 예진이는 어때? 예진이는, 저랑 많이 닮았다고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이 말에는 아기가 없었지만 어른들에게는 충격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성민이가 나를 따로 불렀다. 오늘 힘들었지? 당연히 힘들었어. 사람들 말 많이 들었지? 아이들까지 닮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견뎌?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말했다. 아빠, 예진이랑 저 정말 많이 닮았나 봐요.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매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아내와 나는 시선을 마주쳤다. 그냥 또래 아이들은 비슷해 보이는 법이야. 그런가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 성민이 준호 아이 맞지? 15년 동안 날 속인 거냐? 아내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다. 그날 동창회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어. 그게 실수였다고 생각했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결혼 준비 중이었고 모든 게 무너질까봐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머리가 하얘졌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참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17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야? 17년. 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미안하다고. 17년 동안 내가 뭐였어? 바보였나? 아니야.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사랑? 나는 비웃었다. 내 친구와 잠자리하고 그 아이를 낳아놓고 정말 한 번뿐이었어. 술에 너무 취해서. 한 번이면 괜찮다는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울기만 했다. 성민이는 알고 있어? 모를 거야. 나도 확신하지 못했으니까. 확신하지 못했다고? 그럼 준호가 내 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순간 준호의 방문이 열렸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준호가 잠옷차림으로 나왔다. 눈이 부어있는 아내를 보고 놀랐다.
엄마, 왜 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하지만 들어가라고 내가 소리쳤다. 준호가 깜짝 놀라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런 내 모습에 자괴감이 들었다. 이제 준호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DNA 검사 결과를 봤어. 준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아내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럼, 정말 성민이 아들이야. 오늘 예진이 보니까 확실해. 어떻게. 나는 일어나서 방을 서성거렸다. 17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날 이후에도 성민이랑 만난 적 있어? 없어. 정말 한 번뿐이었어. 믿을 수 있을까? 정말이야. 그 이후로는 죄책감 때문에 성민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나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모든 게 복잡했다. 준호는 어떻게 하지? 아직 말하지 말자. 제발. 언제까지 숨길 건데? 조금만 더 시간을. 그때 준호가 다시 방에서 나왔다. 아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말 걱정돼요. 아내와 나는 시선을 마주쳤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냥 어른들 일이야.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우시는데. 준호야, 가서 자. 내일 학교 가야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17년간 내 아들이라고 믿어온 네 아이를. 혈육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응. 아무것도 아냐.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 후 우리는 다시 대치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아내가 물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성민이한테 말할 거야? 해야겠지. 준호가 그 사람 아들인데.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 이혼해야 하는 거야? 그 말에 나도 눈물이 났다.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17년간의 세월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모르겠어.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모르겠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말 나를 사랑했어? 17년 동안?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 모든 걸 잃을까봐. 결국 다 잃게 됐잖아. 그날 밤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평범한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준호와 예진이의 닮은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준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성민이에게는 언제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까? 너무 많은 질문들이 답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회사에 병가를 냈고 아내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울어서 부어 있었다. 준호만 아무것도 모른 채 평상시처럼 학교에 다녔다. 아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침 식사 때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17년 동안 아빠라고 불러온 이 아이 앞에서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괜찮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엄마도 아픈 것 같은데 병원 가보셨어요? 순간 가슴이 미어졌다. 이 착한 아이가 부모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아이에게 어떤 폭탄 같은 진실을 안고 있는 걸까? 준호가 학교에 간 후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만날 수 있어? 왜? 예진이가 계속 준호 얘기를 해. 자꾸 오빠 닮았다고. 혹시 정말 남매가 아닐까 싶어서. 만날 약속을 잡고 나서 아내에게 말했다. 성민이랑 만나고 올게. 뭐라고 말할 거야? 진실을 말해야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카페에서 성민이를 만났을 때 그도 많이 초췌해 보였다. 어떻게 할 거야? 성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DNA 검사를 다시 하자. 예진이랑 준호가 남매인지 확인해보자. 정말 확실하게 해야 해. 추측만으로는 안 돼.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준호와 예진이는 이복남매였다. 성민이가 두 아이 모두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던 것이다. 이럴 수가. 성민이가 결과지를 보며 중얼거렸다. 정말로 내가 준호 아버지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성민이는 자신도 모르게 두 여자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17년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성민이가 물었다. 아직은 준비가 필요해. 내가 답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저한테 할 말 있으시죠? 왜 그렇게 생각해? 요즘 엄마, 아빠가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예진이와 제가 정말 남매인 것 같아요. 나는 무릎이 꺾였다. 17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준호야,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제가 아빠, 아들이 아닌가요? 아이의 맑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래, 성민 삼촌이 내 아버지야. 그럼 예진이랑 남매가 맞아. 이복남매. 준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17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야, 넌 여전히 우리 아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정말요? 그래. 17년 동안 아빠였고 앞으로도 아빠야. 준호가 내 품에 안겼다. 혈육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는 여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아빠, 전 아빠가 좋아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17년간 쌓아온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다. 며칠 후 성민이가 찾아왔다. 준호를 내가 키우겠어. 나는 그를 노려봤다. 무슨 소리야? 내 친아들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17년 동안 어디 있었어?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열 내릴 때 간병하고 학교 운동회에서 응원하고 그 모든 걸 누가 했는데? 성민이가 말문이 막혔다. 넌 그냥 씨만 뿌린 거야. 아버지는 내가 했어. 하지만 준호도 이제 알잖아. 그래서 뭐? 준호가 너를 아버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며칠 전 진실을 안 후로 조용했던 아이가 어색하게 말했다. 아빠, 성민 삼촌이 와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다면서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전 아빠랑 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다. 생물학적으로는 성민 삼촌이 아버지라는 걸 알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아플 때 간병해 주신 분은 아빠예요.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주신 분도 아빠고, 제가 무서워할 때 안아주신 분도 아빠예요. 눈물이 났다. 성민 삼촌은 그냥 삼촌이에요. 저한테는 아빠가 진짜 아빠예요.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었다. 준호야,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리는 건 아니죠? 나는 준호를 꽉 안았다. 절대로. 우리는 가족이야. 정말요? 그래. 앞으로도 쭉 6개월이 흘렀다. 우리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성민이는 처음에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준호가 만나기를 거부했다. 아빠, 학교에서 입양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데 진짜 부모는 키워주는 부모라고요. 준호가 의젓하게 말했다. 맞는 말이지. 그럼 아빠도 제 진짜 아빠네요. 당연하지. 근데 아빠,
전 정말 아빠를 닮고 싶어요. 성민 삼촌 말고 아빠요. 가슴이 따뜻해졌다. 혈육이 아니어도 이 아이는 여전히 나를 자신의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준호가 성민이를 거부하는 걸 보니까 미안해. 뭐가? 내 잘못으로 준호가 혼란스러워했잖아. 이제 괜찮아. 준호도 자기 마음을 정했고 고마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가족이니까. 그날 밤 준호가 잠들기 전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제 진짜 아빠. 나도 사랑해. 내 진짜 아들아. 17년 전 그날의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준호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가 키운 아들이다. 그리고 준호 역시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선택했다. 혈연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증명했다. 아내와의 관계는 아직도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다. 친구와는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단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15년간 내가 가진 이름. 그것은 바로 아들의 아빠였다. 피가 아니어도 그 시간과 사랑만은 진짜였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와 친구의 배신을 끝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처럼 아이만 지켜내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의 참견이었습니다.